잘 안 들려가지고 힘드셨죠? 제가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농업농촌 과제를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맡았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황수철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송희시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은행 앞으로 갔어요. 그 농촌 과제를 하겠는데 너무나도 적도 많고 저희들이 듣보잡이었거든요. 아무도 이런 애가 없는 거예요. 막 리빙내 헛소리 보고 하고 이러니까. 근데 황수철 소장님께서 한 번도 그거를 갖다가 밀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품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말 죽을 뻔한 과제를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맨날 같았어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넉넉하게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오면서 고민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도 넉넉하게 안아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은 황수철 소장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울컥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언에 가는 자리로 왔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농촌 쪽으로 엄청나게 자원이 투입됐는데 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듣보잡들의 얘기들도 한 번은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쪽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몇 번 깨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텐데 이게 우리 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농업농촌 과제 쭉 저희들이 오늘 다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역을 쭉 돌았습니다.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단일의 모델은 없다. 우리가 뭘 하나 준다라고 L라는 모델을 가져가지고 그 L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단일의 모델은 없다. 그걸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지금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했던 방식. 과거에 녹색 성장이라는 걸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녹색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취소될 건 없나요? 성과가 이어지지 않고 기존의 정부가 하던 식, 정부가 자원이라든지 막 퍼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하나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밑단에서 올라온 분들은 항상 힘이 약하고 더디하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꿈틀대는 힘과 그리고 정부가 의지가 맞물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중간에 중간체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가졌고요. 또 하나가 무엇보다 더 사람이 중요하다. 잘 되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정책도 그냥 인프라를 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가는 쪽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시설 만들고 시범사업하고 그때 사람을 고려를 안 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저희들은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 있을 때 있으면서 이 말을 하나가 참 의미가 없지만 기술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연구원의 98% 아니면 99%는 다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부 과제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던 부분이 기술 아이템 가져와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사회 시스템을 보게 되고 현장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더니 기술 아이템 내놔. 그게 아니면 과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기술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 어떤 사업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다.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문경이나 완주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돈을 따와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10년, 20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개별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기술이 지금 사회혁신적으로 되고 있는 쪽을 놔도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GDP 대비로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R&D 성과도 세계 6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많은 성과를 어쨌든 사회나 농촌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냥 시범사업 만들어 놓고 인프라 만드는 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딴 생각에 있던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사회혁신, 하지만 농촌이라 하는 이 개발적으로 같은 이 부분과 과학기술 이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대생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지역을 좀 풀고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공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큰 어떤 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든다. 어찌 보면 송 박사님 말하는 어떤 건 전환의 관점을 농촌에 넣은 겁니다. 목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방향이 뭐였냐면은 청년을 키워줍니다. 이제는 그 뭐 20대 다 이제는 포기를 하고 사는 쪽인데 이런 사람들도 새로운 하나의 길로서 농촌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 자원을 조직화하고 지역 신을 끌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그냥 지역만이 아니라 그리고 농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R&D의 많은 인프라 그리고 R&D 자금 이런 상당 부분이 결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서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블로크로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청년이라든지 귀농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과 ICT가 적극적으로 붙어나가면서 어찌 보면 혁신형 중간조직이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 성과나 지역이나 그 사회적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정책은 농업 창업이라든지 귀농촌이라든지 각각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농림부에서 그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농업 쪽에서는 정말 한자를 하신다는 농업 마이스터 100명을 모시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리뷰맵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앞서 문진청에 계시는 분이 정말 멋진 슬라이드를 가지고 로고까지 얘기 다 하시고 정말 멋지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신들이 농업 마이스터 토론 때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당신들이 농업 마이스터에서 ICT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 관리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되면 다 보도가 나 있고 그리고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것을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식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걸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조직이든 아니면 리빙랩을 하는 프로그램이든 어떻든 간에 이 현상과 과학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묶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문제의식이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영향을 키울 수 있고 농촌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어떻든 간에 전반을 엮어나갈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문제도 필요하겠다. 근데 농경이나 안주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묶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과 ICT가 붙어만 준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당신들이 말씀해 주시나요? 자, 어떻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첨단으로 가 있습니다. RIS든 뭐 모든 지역에서도 다 첨단 최고 기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있는 기술, 만들어진 기술을 어떻게 뭔가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것인가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R&D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R&D 쪽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퍼보니까 성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는 그 정도 됐어요. 왜냐면 고도의 성장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R&D 자금이 정점을 찍었어요. 어떻든 간에 R&D 자금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전히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첨단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적정 기술이라든지 뭐든지 뭔가 그 현상과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있는 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이 지역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그렇게 되는 쪽이 하나의 니치로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땅 따먹기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쪽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은 하나의 시범 사업을 만들고 조그만 니치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리빙랩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리빙랩은 지금 다양한 쪽에서 리빙랩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랩 같은 경우는 제1차관, 제2차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1차관은 아까 사회문제 해결력 그런 쪽이 어떻게 사회에 안착될 것인가로 리빙랩을 고려하고 있고 제2차관은 ICT 쪽인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에트리에 엄청나게 커버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만들었는데 성과를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리빙랩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대전시 하나의 시 차원에서 새로운 시의 모델로서 뭔가 플랫폼으로서 모델을 모면하다 보니까 리빙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그리고 밑단에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리빙랩에 정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빙랩은 많은 분들이 리빙랩이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세요. 한국어로 좀 쉽게 얘기해달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리빙랩에 대한 말이 안 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을 갖다가 플랫폼을 만들고 뭐 한다면 우리 마을 실험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마을을 실현한다면 살아있는 뭐 실험실, 그리고 사용자 참여 공간에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빙랩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해보려면 우리 말에 외워버리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리빙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은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문경이라든지 어떤 지역, 그리고 어느 학교, 어느 공간에 그 사회 문제를 풀고 있다는 정부라든지, 그리고 NGO 단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묶여서 같이 어찌 보면은 새로운 모델을, 개방형 모델을 만들어가는지 리빙랩.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그먼트 리빙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에그먼트는 장애 학교예요. 장애 학교를 아예 리빙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접 당신들이 원하는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휠체어에다 조이스틱, 그 소니 게임할 때 막 붙는 거 있죠. 이게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돌려가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동안에 혁신을 할 때 한 번도 장애인들이 혁신의 주체를 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장애인들이 당신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현장, 그 학교, 장애인 학교에서 만들어질 게 바로 장애인이에요. 그쪽에서 쓰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과학자를 앞에 때 흰 가운 입고 만들어진 게 결국은 사회로 이어질 거라고는 이것이 그 간격을 엄청 줄여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그 휠체어 관련해가지고 복지 쪽 R&D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휠체어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다 대만 거나 이런 거예요. 싼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R&D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전혀 별개를 간다. 어떻게 하면 이 R&D하고 현장 이 부분을 묶어낼 수 있을까? 그 개념의 그것이 리빙랩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뭐냐면 사용자를 혁신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통해가지고 뭐냐면은 일반 주체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혁신 주체로 들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 상상실 이런 것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유럽에서는 사용자를 혁신의 주체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유럽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지역 개발을 하려고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다음에 가면 그게 다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있는 지역의 현장에 만들어지는 사람을 키우면서 그 현장만 그 정말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리빙랩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어찌 보면 가장 시민들의 요구를 얘기할 수 있고 현장에 맞따라질 수 있는 부분에 리빙랩이 돌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했던 에그먼트 리빙랩입니다. 애들이 조이스틱 가지고 놀고 있죠. 이게 이제 저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자 주도입니다. 과거에는 혁신은 사용자가 보여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산학연에서 만들어지면 이것이 흘러가지고 사회에 꽂힐 거라고 봤었어요. 흘러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가장 뒷단에 있는 당연히 기술의 수요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사용자를 가장 앞단에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것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아파트, 학교, 도시 전반을 리빙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혁신도 개방을 연거고요. 그러면서 생활 현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농촌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지금은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조금은 옷도 잘 입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공부해갖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봤더니 그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 쪽에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음력해에 비가 내리고 뭐 하면은 그 해는 무농사, 배추농사를 일찍 지어라. 뭐 할 때 뭐 하면 뭐 해라.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걸 놀아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목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묶어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리빙랩 오래될 수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과 ICT를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경이나 반주 여기서 과학기술 일부 붙었지만 실제로 중심을 몰라. 근데
리빙랩은 과학기술과 ICT를 전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같이 합니다. 자, 지금 340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초로 가겠다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고민을 하는 데는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도 그 점이고요. 한 20% 정도가 그 아프리카에 가 있고요. 자, 리빙랩은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 쪽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 기초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흘러갈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산업하고 시민과 정부가 같이 느끼면서 이것을 간격을 줄인다는 것이 어찌 보면 리빙랩의 가장 좁은 의미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리빙랩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과학기술과 사회를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과 현장이 묶이는 이런 전반을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과거의 정보들도 아니면 풀뿌리식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어찌보면 중간층에 상하견 이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촌 리빙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이 리빙랩 방법론을 그대로 농촌 발전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농촌 발전에 끌고 가면서 어찌 보면 거기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협업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오를 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그 유럽의 농촌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CNR이라고 컬래버레이션 앳 유럽이라고 농촌에서의 협력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진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농촌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공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섞어 안 나오고 이런 전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것인가 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리빙랩을 농어민이라든지 지역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서 만든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 어찌 보면은 산학연, 과학기술의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농업 발전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14개 국가와 유럽 외 2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이 한 200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그 7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핀란드, 남아프리카, 뭐 이탈리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프로스파티하고 푸디리어를 제가 조금 이따 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양합니다. 버섯, 우리 고기 사면 대구, 이모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현장에 농업 농촌을 살리고 거기에 과학기술을 묶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요 행위세를 보면 그게 농민조직 그리고 농사 짓는 그 어민협회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총 7개의 유형이 유럽 전역에 있는데요. 하나는 물을 이 기술을 갖다 만들어진 이 협업 기술을 갖다 실험하는 장으로서 리빙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는 쪽으로 이 역할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가 지자체 중심에 어찌 보면은 산이나 학이나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주체들이 묶었다는 하나의 새로운 근본을 만드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융합 기술을 어촌에 맞게 새롭게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방법론이 뭐냐? 지금 이게 유럽의 방법론이 뭐냐? 했을 때 하나가 한 번 시스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같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행 연구입니다. 액션 연구입니다. 지금 많은 연구가 다 고민을 해가지고 이 고민된 거를 지금 상황에서 교수한테 이 과제를 넘기는 순간 이 과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거기 있는 교수들은 우리나라 지금 교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순간 이 과제는 끝났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액션 리서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서로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하고 상호 액션을 해나가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액션 연구를 가져가고 또 하나는 문제 하나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합니다. 문제 중심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쪽 농촌의 과제.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직영부에서 의료 관련해가지고 R&D 100개, 한 그 100억짜리를 10개 정도 선정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제가 하나도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M이 얘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들어지는 이 기술을 갖다가 최고 먼저 가져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먼저 얘기합니다. 왜 우리 나와봐야죠? 자,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있는 의사나 그 병원이나 이 공간을 뚫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무슨 피하라 표현되는 똘똘 뭉쳐지는 개념이거든요. 아예 그 기술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PM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산자부사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실제로 현장하고 맞물리는 가치를 없다. 지금은 뭐냐면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학적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용자를 갖다가 같이 가려는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굉장히 사용자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쪽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첨단 최고 기술이 아니라 그 수요자의 입장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걸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말 이 우리가 했던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획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가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먼저 사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R&D를 하는 쪽에서는 이 사전 단계,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주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 단계, 그리고 개발해 나가는 단계, 그리고 실험을 대규모에 한다. 그리고 성과 확산해 나가는 요 1년의 과정은 송혜지 박사님 했던 아까 전환의 과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니즈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의 기술을 가져가고 또 그것을 땀땀 먹기식으로 하는 어쩌면 전략적인 니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스카티 리뷰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남쪽인데요. 이쪽도 이탈리아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과정, 이쪽 경력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보면했던 부분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 포도와 관련돼서 어찌보면 미국립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정밀 농법에 우리 같은 한국우주 같은 하는 게 뭐죠? 한국우주연구원.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 나사가 같은 어찌 보면 한국우주 관련된 기술이 농업적으로 붙은 거예요. 첨단 포도주 농사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정밀 농법에 도움을 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자 중심을 하기 위한 지금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 농업과 관련된 기업의 인큐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어찌 보면 중소기업까지 혁신의 주체로 농업 발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항공우주국과 같은 연구기관이 이 민폐nem에 참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커뮤니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기획을 하는 단계, 그리고 서비스 단계, 공룡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포도를 경작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전주기적으로 포도 농법을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의 단계부터 그 서비스 단계, 지리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농업농촌에 쓰는 거, 이런 부분까지 이대로 과정을 하고 있고 그게 서로 하나의 모델로 연결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페인의 어촌 마을의 이름입니다. 아까 시에나의 하나입니다. 프라스카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건 어촌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촌 그 어업을 하는 대구잡이의 IT 기술이 붙은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대구를 잡는 즉시 바로 어시장하고 소비자 이 부분까지 일일이 가져 나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어항을 갖다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 부분 모든 부분을 갖다 리뷰넷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하고 의시장, 해상감시, 어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갖다 리뷰넷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수학고대 시장부터 전반까지 다 갔고 여기에 리뷰넷에 소비자도 갔습니다. 도시하고 같이 가고 자, 핵심의 이해관계자는 어민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감시원, 그리고 어민조합, 항만관리자 이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집단 토론을 하고 우리 반은 설문지로 거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어선 정보 관리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를 먼저 포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원할 것이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1년을 가져가면서 그게 기술 개발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T 기술 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농업소득에 뿌리면 될 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이 니즈를 발굴하고 그 뒷단에 과학기술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발 단계에서도 1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개발자가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이 사용자와 의사결정 중간에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개발자와 의사결정 이 전반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 개념이 1년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중간자 역할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농민들은 당신들의 니즈를 바로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책 결정자가 바로 편성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혁신 블로크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결국 이것이 이제 성과 활용으로 확산을 갈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만든 걸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농촌 리뷰의 특징과 시스템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농어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경험을 모두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맥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ICT 기술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만의 문제가 됩니다. 농촌과 도시를 같이 엮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자체 중심으로 어찌 보면 정부, 중앙정부의 중심으로 이렇게 탑도의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학이나 이렇게 과거의 농촌 개발에 전혀 별개로 있었던 어찌 보면 혁신의 주체, 산학연이라는 이 주체가 농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 만들어 놓고 튀어버리면 먹튀 현상. 성과를 공유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지역 전반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확산시켜 나가는 지역을 공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형 리뷰네요.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리뷰맵이 못 들어옵니까? 우리만큼 모험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술 개발되기 전에 벌써 성형수술하고 있고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이런데 왜 리빙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아줌마들 이렇게 강합니까? 근데 왜 리빙맵이 안 됩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들은 리빙맵 하기에는 딱 좋다. 왜냐면 ICT는 최고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 경쟁력입니다. 해야 된다.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하루하루 잘 사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모험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생활 체계가 리빙랩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2,400만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24시간 사회고 한류 사회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는 생활하기는 불편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리빙랩도 안 하고 도시도 그렇든 학교도 그렇든 할 만한 때가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걸 한번 리빙랩을 해볼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보통 체계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리빙랩을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강남역 가장 권하는 것을 갖다 리빙랩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뭐가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 리빙랩을 하죠. 그게 기술이 키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음식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대한 섞여가지고 퇴비화하는 것이 적은데 지금 퇴비 이만큼 사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땅 너무 과잉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신선한 걸 좀 가져가서 그거를 먹여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거노인들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도시락 많은 분들 남기거든요. 당신들은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도시락 설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배달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의료 관련된 거 지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혁신 주체로 대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혁신 주체로 한번 모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성질환, 희귀 환자 이런 분들도 분명한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촌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힐링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바로 발전해 나거든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다. 자, 지금 그러면 리빙랩은 어떻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인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리빙랩이 기존의 국가 사업을 흔드는 어쩌면 하나의 밑으로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중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하나를 흔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ICT 전반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쪽으로 리빙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군 차원에서도 이 리빙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민선 6기 모델 전략에 다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거는 미래부 재질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2015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빙랩이 두 번 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친환경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재생할 것인가. 왜냐면 그 서울시 같은 그 강북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잘 나갈 것인가. 하나의 모델로 리빙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너무 당연해요. ICT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복지 실현을 끌어갈 건가. 예를 동로당을 갖다가 리빙랩을 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넣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고려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빙랩 좋다. 해야 된다. 근데 뭘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누가 추진 주체가 돼서 가져갈 건지, 그리고 만일에 사용자가 들어간다면 사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유럽은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틀릴 거라는 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용자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떼쓰기도 많이 하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 그 성과가 나온다면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했던 시범사업이나 실정사업은 확실하게 차별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인프라 깔고 그냥 만들어. 이게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차별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될 거다. 우리는 지금 기술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기술 분야 이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전문가들이 있게 되고요. 사용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참여 기획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가져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시계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